서울의 한 아파트. 30대 중반인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입니다. 김준호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서울경찰청 성범죄수사대 소속입니다. 귀하의 여동생이 제기한 고소장과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민지 씨가 1998년부터 약 10년간 귀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집중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동생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몇 달 후 검찰은 준호를 3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동생을 사랑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랑한 적은 없어요. 이건 모두 오해예요. 반면 민지는 재판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낸 거예요.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준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조사, 그리고 법정 진술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견됩니다. 또한 주장된 피해 시기에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SNS에서 피고인인 친오빠를 동경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심지어 피해를 주장한 후에도 피고인인 친오빠와의 동거를 희망했다는 점 등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완전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현재의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죠. 도영은 아내와 별거 중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18살 연하인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빠져들어 현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주었습니다. 이후 도영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은혜에게 함께 이사 가자며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그녀 앞으로 해줬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거한 지 3년이 지나서 은혜가 결별을 통보해놓고 연락을 끊었어요. 도영은 은혜에게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혜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1년 후 은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도영이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그 아파트에 산다니. 도영은 은혜가 자신과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준 것인데 은혜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니 아파트 대금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은혜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도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은혜의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혜는 도영이 협박해서 약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혜가 약속한 후에도 스스로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의한 약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영이 은혜에게 준 아파트 대금을 주는 행동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반환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